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무려 30개월, 2년 반 동안 임신 중이라며 산실청을 유지했습니다. 산실청이란 왕실에서 왕비와 일부 후궁이 아이를 낳을 때 설치하는 임시기구입니다. 보통은 출산 예정일 3개월 전에 설치했다가 출산 후 일주일 뒤에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산실청은 10개월이 지나도 20개월이 지나도 30개월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후궁 화빈 윤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만 14세의 나이에 후궁으로 간택되어 화려하게 입궁했습니다. 그러나 30개월 거짓 임신 사건 이후 만 58세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37년 동안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도 그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화빈 윤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30개월 산실청의 비밀과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일,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진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80년 2월, 조선 왕실의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조의 정비 효의 왕후는 자녀를 낳지 못했고 1778년에 간택한 첫 번째 후궁 원빈 홍씨는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에는 후사가 절실했습니다.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언서를 내렸습니다. 400년 종사를 정조에게만 의탁하고 있는데 아직 대를 이을 경사가 없으니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비 효의 왕후의 병환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세가 아니어서 아이를 낳기를 희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천만부득이하여 후궁 간택을 늘리라는 글을 대신들에게 붙인다고 했습니다. 정조는 이 일을 다시 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했지만 대왕 대비의 간곡한 권유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780년 3월 후궁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선택된 여인이 바로 남원 윤씨 윤창윤의 딸이었습니다. 1765년 5월 19일생으로 당시 만 14세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창윤은 경모궁 수봉관으로 관직을 시작해 사홍원 첨정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1780년 3월 10일 윤씨가 입궁해 후궁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때 정조의 나이는 만 28세였습니다. 이틀 후인 3월 12일 자경전에서 화빈의 가례가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화빈이라는 비호와 경수궁이라는 궁호를 받은 그녀는 왕실 여성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입궁했습니다.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의 앞날은 장밋빛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문신 황윤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번 새 간택에 영릉의 령으로 있는 윤창윤의 딸이 나갔다. 재작년에는 원빈 홍씨의 의대를 명나라의 예에 따라 황귀비의 예를 따랐다. 다만 이번에는 조선의 예법을 따라 내명부 정일품빈의 예법으로 거행했다고 말입니다. 입궁한 지 약 10개월 후인 1781년 1월 17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빈 윤씨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실은 즉시 산실청을 설치했습니다. 산실청이란 후궁이 출산할 때를 대비해 만드는 임시기구로 의관들이 상주하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보통은 출산 예정일 3개월 전에 설치했지만 정조의 후사가 급한 상황이었기에 화빈의 경우 임신 즉시 설치되었습니다. 화빈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왕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정비 효의 왕후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궁이라도 왕자를 낳아준다면 왕실의 후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781년 11월 2일 화빈 윤 씨의 출산을 기다린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 출산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1개월이 지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화빈은 아이를 낳지 않았고 산실청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은 언제 아이를 낳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의관 오도형과 정문수 등은 계속해서 화빈이 임신 중이라는 진맥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임금 앞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분명 아이가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실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780년 화빈 윤 씨가 입궁한 바로 그해 궁녀 한 명이 정조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의빈 성씨로 불리게 될 여인이었습니다. 화빈이 상상 임신으로 산실청만 유지한 채 감감무소식일 때 의빈 성씨는 조용히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2년 9월 7일 드디어 왕자를 출산했습니다. 훗날 문유세자로 불리게 될 정조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정조는 기쁨에 겨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문유세자가 정조의 첫 아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왕실은 첫 왕자 탄생으로 들썩였습니다. 정조는 복을 아껴서 복을 오래 누리려는 석복의 마음을 매양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왕자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는 화빈 윤 씨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자신은 30개월 가까이 산실청을 유지하며 임신 중이라 했지만 아무도 낳지 못했는데 궁녀 출신의 의빈 성씨가 왕자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자연스레 화빈의 위치가 극도로 애매해졌습니다. 간택을 통해 정식으로 들어온 후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궁녀 출신인 의빈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한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빈 성씨가 방중수를 써서 왕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웃전 어른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 리는 없었습니다. 후계를 그토록 바라던 그들이 왜 왕자의 출생을 폄하하는 소문을 퍼뜨렸겠습니까? 이 소문은 화빈 측에서 의빈을 모함하기 위해 퍼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빈의 고모부 조시위가 이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문유세자가 태어난 지 2개월 후인 1782년 11월 27일 왕자는 원자로 정호되었습니다. 그리고 1784년 문유세자는 만 1세, 정확히는 22개월의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는 정조의 차남인 순조가 만 10세에 왕세자로 책봉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일이었습니다. 1783년 화빈에 대한 의심은 조정에서도 생겨났습니다. 화빈 윤 씨의 산실청이 설치된 지 이미 2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783년 3월 3일자 정조실록에는 대사관 신흥현의 상소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국 이래로 어찌 20여 달이나 산실청을 둔 때가 있었습니까? 기만하는 습관에 대해 신은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의관 오도형, 정문수 무리들이 감히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임금의 앞에서 장담을 하여 10달의 뒤로 3년이란 오랜 세월을 끌어왔습니다. 1791년 1월 19일 영의정 김치인이 정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이 일은 산실청이 설치된 지 30개월이 되었을 때까지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나라의 경사라는 말을 상소문이나 대화 중에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금기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모두 함께 분개했고 나라 안에 소문이 들끓었습니다. 모두가 한 것을 의심했지만 다만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시 문신 황윤석은 이재난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윤빈의 산실청은 30개월이 넘도록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화빈 윤 씨는 실제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상 임신이었던 것입니다. 상상 임신이란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지만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배가 불러오고 입덧 증상까지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10달 동안은 배가 불러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화빈은 진짜 임신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관들도 진맥에서 임신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출산 예정달이 지나면 산실청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효의왕후도 상상 임신이 있었지만 그때는 산실청을 철수한 기록이 실록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화빈의 경우는 산실청을 철수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30개월 이상 산실청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화빈의 고모부 조시위가 화빈의 산실청을 30개월이나 주관하여 무뇨세자의 세자 책봉을 늦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빈 윤 씨의 상상임신 사건은 왕실 최대 스캔들이 되었고 이 일로 화빈의 위치는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화빈 윤 씨와 의빈 성 씨의 관계는 최악이 됐습니다. 그것도 화빈의 일방적인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황윤석은 이재난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빈 윤 씨는 중궁 효의왕후를 분수에 지나치게 질투했고 의빈 성 씨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저주했다. 이로 인하여 죄를 얻었고 대궐 안에 엄히 가뒀다. 의논하여 대궐에 방을 내렸다고 말입니다. 화빈이 최종 간택되어 입궁한 시기와 의빈이 승은 상궁이 된 시기는 비슷했습니다. 정조가 화빈의 후궁 간택은 주저했지만 당시 궁녀였던 의빈에게는 자의적으로 승은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화빈은 의빈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추정됩니다. 화빈의 입장에서는 분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삼간택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 비노와 궁호를 받고 성대한 가래까지 올린 정식 후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한 궁녀 출신인 의빈이 자신보다 먼저 왕자를 낳아버렸고 그 왕자는 세자로 책봉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화빈은 정비 효의왕후까지 질투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는 투기가 칠거지약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금기시되었는데 화빈의 질투는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1788년 2월 18일 화빈의 고모부 조시위의 행동도 도를 넘었습니다. 그는 대신들 앞에서 무뇨세자가 태어났을 때 일개 왕자일 뿐이라 했고 무뇨세자가 원자로 위호를 정하는 날이 되자 분해하며 큰 소리로 이를 정하는 것이 왜 이처럼 빠른가라고 했습니다. 조시위는 화빈이 후궁이 된 후 임금의 외척을 자칭하며 조정일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화빈의 출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는지 시간 끌기로 무뇨세자의 책봉을 회방 놓았습니다. 화빈은 의빈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이 쉬도록 울며 의빈 성씨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로 화빈을 안에다 엄히 가두고 궁호를 방으로 강등할지 의논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1786년 5월 26일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뇨세자가 홍역에 걸렸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홍역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조와 효의왕후, 해경궁 홍씨는 밤낮으로 무뇨세자를 간호했습니다. 의빈 성씨는 셋째를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도 첫째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1786년 6월 6일 무뇨세자는 만 3살, 정확히는 만 3살
9개월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년에 처음 얻은 아들이었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세자였습니다. 왕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786년 9월 14일 의빈성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의빈의 사인은 자현증이었습니다. 자현증이란 임신 때에 태기가 조화되지 못하고 위로 치밀어 가슴이 부어오르는 것처럼 아픈 병증을 말합니다. 의빈은 무뇨세자를 잃은 충격으로 몸이 상한 상태에서 이 병으로 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윤석은 이재난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빈은 자연병세가 있었고 사망했다. 대개 화빈 씨가 독을 썼다고 했다. 화빈이 의빈을 독살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만삭의 의빈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평소 의빈을 극도로 질투하던 화빈이 독을 탔다는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화빈이 의빈을 극도로 싫어했고 그 이야기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조는 무뇨세자를 잃은 배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홍역으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조는 누군가 세자에게 약을 잘못 올렸다고 의심했습니다. 1787년 1월 12일 화빈의 고모부 조시위가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조시위는 무뇨세자를 독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가 화빈의 산실청을 30개월이나 주관하여 세자 책봉을 늦추려 했고 무뇨세자와 의빈성 씨에게 약을 잘못 올리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시위는 결국 1789년 제주도로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위리안치란 죄인을 유배지에 보내 가두고 가시로 둘러싼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게 하는 엄중한 형벌이었습니다. 조시위가 유배를 가자 화빈 씨는 목이 쉬도록 울며 의빈성 씨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모부가 유배를 가게 된 것도 자신이 그렇게 처지가 곤란해진 것도 모두 의빈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화빈의 이후 활동상은 만 58세에 사망할 때까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일절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도 정조의 다른 후궁들인 의빈, 원빈, 수빈만 언급되고 화빈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787년 이후 화빈 씨는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 21세부터 만 58 새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37년 동안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787년 이후 화빈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궁궐 어딘가에서 침묵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조는 화빈 이후에도 후궁을 간택했습니다. 1787년 수빈 박씨가 후궁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수빈 박씨는 입궁 당시 만 22세였고 화빈 씨는 만 21세였습니다. 둘 다 한창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화빈이 아닌 새로운 후궁을 간택했습니다. 이것은 화빈이 그간의 행적과 시기 질투로 인해 총애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빈 박씨는 14년 동안 순조와 숙서농주를 낳았습니다. 의빈성 씨는 약 6년 동안 최소 3번, 최대 5번이나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화빈 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니,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낳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00년 정조가 만 48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순조가 즉위했고
대왕대비가 된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이때도 화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1804년 정순왕후가 사망했습니다. 1815년 효의왕후가 사망했습니다. 1816년 해경궁 홍씨가 사망했습니다. 정조의 비빈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지만 화빈 윤씨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만 14세에 화려하게 입궁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을까요? 30개월 동안 산실청을 유지하며 임신을 기다렸던 그 날들을 후회했을까요? 의빈 성씨를 질투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살았고 침묵 속에서 늙어갔습니다. 1824년 2월 1일 화빈 윤씨가 만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궁한 지 44년 만이었습니다. 그녀의 묘는 처음에는 서울 부가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다 후에 이장되어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후궁묘 빈 귀인 묘역에 있습니다. 묘비에는 화빈, 남원윤씨, 지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간결한 글자들만이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화빈 윤씨는 만 14세에 후궁으로 간택되어 비노와 궁호를 받고 성대한 가례를 올렸습니다. 임신 소식까지 전하며 왕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30개월의 상상 임신, 의빈 성씨에 대한 극심한 질투, 독살 의혹 등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질투와 집착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는 진리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서삼릉의 작은 무덤 앞에 서면 만 14세 소녀였던 그녀가 만 58세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후회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덤덤하게 세월을 보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할 뿐입니다. 앞으로 조선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